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말이고 여러분들이 내일 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저도 걱정이 많고 해서 그냥 요즘 있는 사회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그 이슈하고 연결되어 있는 섹터는 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뉴스를 어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이 그렇게 사과의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사태에 책임을 정말 누가 져야 하는가? 이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주가 되어버린 국민주가 되어버린 삼성전자의 이런 노조의 파업 선언 때문에 모든 이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파업을 할 수 있게 만든 그 근거법이 노란봉투법이죠. 이 노란봉투법은 사실 말 많았습니다, 예전부터. 근데 그때마다 정치인들은 최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밀어붙였죠. 민주당에서 밀어붙였죠. 그래서 이제 불법 파업을 하는 데 대한 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거죠, 이 법이. 그래서 이제 노사 간의 갈등을 극단적으로 치킨 게임으로 몰아가게 만든 법입니다. 너무 상식적이지 않나요? 이 법이 만들어질 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다 예상하니까 반대를 했죠. 근데 그게 상식적이죠. 사람들이 당연히 돈을 더 달라. 합리적인 사람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사람이 한 명에서 10명 정도 있어서 그게 노조원 구성에 달하면 내가 이 정도의 보너스를 원하고 해마다 보너스를 원했을 때 이 회사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그런 거를 그러면 사장은 나를 어떻게 대할지 뻔하잖아요. 근데 이제 노조의 어떤 위원장이란 사람은 그걸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요즘 노조는 노조원들을 위한 노조가 아니죠. 노조부를 위한 게 노조입니다. 어느 회사를 가서 노조를 칭찬하는 직원은 못 본 것 같아요. 노조를 그냥 인사권에 대한 횡포를 부리는 집단으로 얘기를 하지, 정말 노조원을 위해서 노조가 필요한가? 노조 맹비는 왜 받아가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직원은 많이 봤는데, 정말 노조 잘하고 있다, 우리 노조 최고? 라고 하는 회사의 직원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회사가 있으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한번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궁금해서 어떤 식으로 노조가 노조원들을 대하는지.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왜 이번 총파업 위기가 극대화됐는지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판을 깔아준, 쉽게 말하면은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준 정치인이 일단은 잘못되었고, 만들었을 때 이런 부작용을 생각해서 디테일을 넣었어야죠. 근데 디테일이 없습니다. 꼭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면 디테일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디테일이 크게 만들어지질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법을 만든 정치인이 또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거기 노조원들에 대한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또 이렇게 법을 바꾸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그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노조위원장이죠. 끝까지 간다는 거죠. 돈을 더 받으려고. 근데 노조위원장은 끝까지 가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 법이 받아줬으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배상 책임에 문제가 있으니까
무리하게 서로 끝까지 가지는 못했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했다가 뭐 회사 측에서 부정적인 파업이라고 판결이 났을 때 배상 책임을 묻고 또 뭐 깜빵에 가든지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르죠. 그럼 노조위원장은 왜 그렇게 밀어붙일까요? 노조는 왜 끝까지 밀어붙일까요? 책임이 없고 미래의 자기 입지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의 노조판에 있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과연 그렇게 하고 그 삼성전자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몇 번 하고 만약에 회사를 나간다면 또 노조단체로 옮길 겁니다. 자기가 노란봉투법을 처음 적용해서 파업을 시행한 어떤 그런 커리어를 달고 다른 노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또 국회의원으로 또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보통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회의원으로 갑니다. 그게 하나의 뭐 루틴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밟아가고 싶어 하죠. 결국은 권력의 최고 위치에 위에 있는 게 국회의원이니까요. 그거는 추후의 문제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린 투자자잖아요. 그냥 한낱 보잘것없는 그냥 일개 이제 직원이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DC의 계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지금 여기서 어떤 섹터를 사야 하는가?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한번 무너지고 노조 파업 때문에 무너지고 노란봉투법을 만들었던 국회의원들이 부작용이 없다고 해놓고 결국 생기니까 삼성 임직원 그러니까 임원들에게 협의하라고 압박을 하죠. 그래서 결국 사과를 했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파업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파업이 안 되길 바라고 파업 안 할 것이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파업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조위원장은 파업을 해야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으로 파업을 해야 자기가 이게 지금 파업을 했던 명분이 서고 또 그렇게 해야 자기의 위신도 서기 때문에 파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업을 안 한다면 좋죠. 뭐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이렇게 한번 벌어진 이상 삼성전자 다음에 뭐 다른 회사들 현대차라든지 LG라든지 뭐 포스코 뭐 줄줄이 있죠. 거기서 사측은 대비를 할 겁니다. 구조조정을 시작하겠죠. 왜 구조조정을 시작할까요? 그렇게 인건비가 나가고 나면은 R&D나 다른 기타 비용에 쓸 수 있는 게 없죠. 지금 치고 나가는 상황인데 이런 걸 쓴다는 거는 다른 데 쓸 비용을 사람한테 쓰니까 그걸 어떻게 하죠? 구조조정을 하죠. 그리고 로봇을 들일 겁니다. 자동화를 더 확대시킬 겁니다. 범위를. 자동화 범위를 더 확대시키고 사람들을 고임금에 있는 사람들을 자르고 신입사원을 받겠죠. 요즘 경력직 많이 받는다고 하죠. 근데 이미 경력직은 로봇가 대체하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입사원은 뭘 할까요? 거기서? 말 그대로 로봇의 보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로봇의 보조란 말은 뭐냐면 로봇 정비. 그렇죠. 로봇이 일하는 것에 편리해질 수 있도록 로봇 정비 같은 걸 하겠죠. 재밌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로봇이 더 확대되어서 사업 현장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그렇게 놀래가지고 얘기했던 거 있죠. 로봇의 파운드리화를 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파업 때문에 훨씬 앞당겨질 겁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모든 회사에서 현대차에게 의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뿐만 아니고 로봇을 만드는 모든 회사에 집중될 겁니다. 이거 만들어줄 수 있느냐, 저거 만들어줄 수 있느냐. 자동화 시키려고 하는데 이 기계는 얼마냐부터 시작해서 되겠죠. 그러면 결국 로봇을 양산하는 시기가 앞당겨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파월 보고 로봇 관련 섹터는 더 갈 거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너무 많이 올라갔죠. 코스닥에 있는 거. 그런데 현대차는 아직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현대차가 속한 섹터를 잘 봐야 한다. 현대차와 로봇주가 섞인 ETF 섹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데 그런 섹터, 현대차와 로봇이 섞인 ETF 섹터, 그리고 현대차 위주로 되어 있는 섹터, 이 두 개를 같이 갖고 가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현대차가 엄청 많이 오를 것 같고, 상승률로 있어서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미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현대차를 많이 올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률을 생각했을 때 이미 많이 오른 코스닥은 좀 같이 상승할 수 있지만은 쉴 수도 있을 것 같고, 쉰다는 게 이제 상승률이 적다는 거죠. 올라갈 룸이 적어 보인다. 그래서 현대차 쪽에 있는 ETF 섹터를 좀 더 매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시 뭐 삼성전자가 이번에 협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기업들은 뭐 여전히 좋겠죠. 뭐 임금 협상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비상식적으로 하지는 않겠죠. 비상식적으로 하는 순간 구조조정 바로 시작될 겁니다. 바로 시작될 거예요. 나이 있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구조조정 해가지고 명퇴 받을 거고 다 잘려 나갈 겁니다. 그 사람 1억 2억 주느니 그냥 로봇 1억짜리 하나 쓰는 게 낫죠. 비싸도. 그리고 3천만원 5천만원 신입사원 데려다 놓으면 낫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을 하여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여튼 그냥 표 얻으려고 그냥 입법하는 거예요. 인기 있는 법안 해놓고 자기는 사라지죠. 사라지거나 무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입국 닫고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런 사실들이 너무 웃깁니다. 그 사람도 찾아보면 다 좋은 자리 가 있어요. 보면 또 다 서로서로 밀어주잖아요. 그런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조는 노조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노조는 노조 간부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살아가야 한다. 모든 이들은 모든 이들을 믿을 수 없는 시대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각자 도생, 요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각자 도생에서 당신을 지켜줄 것은 돈이고, 그나마 퇴직금으로도 불릴 수 있는 기회는 ETF를 잘 굴려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로봇주가 갑자기 상승하는 데는 다 파업이 원인이고, 현대차가 각광을 받는 것도 드디어 시작된 파업의 물꼬리를 삼성전자 노조가 터줘서 시작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할 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요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근데 하락이 심합니다.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내일 갭 하락에서 한 번 더 심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한 번 더 쳐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반반인데,
만약에 여기서 진짜 코스피가 하락을 하려고 한다, 정말 여기서 하락을 하려고 한다면은 아마 지금부터 내일부터 또 세게 올려줄 것 같아요. 세게 올려준 다음에 하락을 시킬 것 같아요. 근데 내일 뭐 그냥 지지부진하다, 그냥 하락해가지고 급락이 나온다든지 뭐 그러면은 나중에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이 있어야 뭐 상승을 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뭐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죠, 내일.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